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지도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마냥 반가운 단어는 아닌데요. 지도점검 다들 알고 계시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사무실 오셔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지도 점검은 저희 업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종, 다양한 업종들에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 점검이 인터넷을 보면 정말 정보가 없어요.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동산 중개 사무실들이 이렇게 많고 또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도 점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워낙에 겁이 많고 간이 작은 사람인데 이 지도 점검 언제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막연하게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도 점검을 받고 지도 점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이건 공인중개사로서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보 때 지도 점검을 받았어요. 그때 굉장히 여유로운 날이라서 사무실 출입문 보면서 손님 안 오시나 쳐다보고 있는데 3명이 들어오셨어요. 남자분 2분이랑 여자분 1분이었는데 남자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셨고요. 여자분은 누가 봐도 딱 사회초년생, 저보다 한참 어린 그 3분이 공무원증을 걸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냥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지도점검이구나 라는 걸 알고 제 심장은 바닥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사무실 막 살피시더라고요. 뭐 벽면도 살피고 이것저것 막 체크리스트 하면서 체크하시면서 살피고는 종이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종이를 주시면서 이 계약서를 보여달라, 계약서를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하셔서 그 계약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저희 영상에서 정말 자주 말했지만 저는 어디 가서 일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매물장도 이렇게 해볼까? 라고 끄적끄적 해서 했던 게 제 첫 번째 매물장이었고 그리고 계약서 정리하고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원래 계약서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날짜별로 해서 실거래 신고 필증과 뽑아서 같이 붙여서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사무실은 대로변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대로변에 있는 사무실이라 어디 특별한 단지를 끼고 있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단지도 거래를 하나 하고 어쩌다가 이 단지도 거래를 하고 또 전혀 다른 단지도 하나를 거래를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정리하는 방법을 몰랐던 저는 이 단지 따로 정리해놓고 이 단지 따로 정리해놓고 이 단지 따로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것도 막 제대로 정리를 하는 법을 몰라서 계약서 저 딴에는 매우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계약서를 뽑으려니까 너무 긴장했지, 무섭지, 떨리지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약서를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지금 저만 볼 게 아니라 봐야 되는 부동산 사무실 굉장히 많거든요. 빨리빨리 도셔야 되는데 이제 제 사무실에 되게 일찍 오셨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자꾸 허둥허둥거리고 계약서 찾고 잠시만요 조금만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계약서 파일을 그냥 다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찾겠다고. 그래서 계약서 파일을 딱 가져가니까 아니 계약서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어떡하냐고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막 너무 모르겠고 무섭고 서럽고 막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 너무 놀라셨겠죠. 그분들도 일하러 오셨는데 갑자기 막 제가 무섭다고 우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흑역사인데 그 오신 사회초년생 같은 어린 여자분이 저 막 달래주고 괜찮다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막 그거 누가 울 때 괜찮다고 하면 더 눈물 나는 거. 그래서 막 울고 계약서 막 하고 보여드리고. 근데 문제는 없었어요.
뭐 계약서 서명 날인 빠진 것도 없고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오히려 그분들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계약서 이렇게 보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는 게 나중에 더 깔끔하고 보기 좋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쪽은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여자분 울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흑역사죠. 진짜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런데 저처럼 이런 흑역사 만들지 마시라고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될 거, 챙겨 놓으셔야 될 거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책을 다 한 번씩 봤어요. 보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들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뭐 추천 도서나 이런 내용들을 촬영을 해놓는 거를 이제 블로그나 뭐 다른 데 정리를 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출처는 조금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어디 블로그 갔더니 다 내용 똑같이 해서 올려놨던데요.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은 가슴이 진짜 찢어져요. 그러니까 어딜 가져가시고 내용을 뭐 정리를 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출처만 조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도점검 조심해야 될 것들 내용 한 번씩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자격증 등록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격에 대한 의미인데요. 자, 우리 자격증 등록증 양도, 양수, 대여, 사용 안 됩니다. 자격증에 대한 것들이고요. 당연히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안 돼요. 이것들도 안 되는데 무자격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 자격증, 등록증, 양도, 양수, 대여, 사용,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무자격 안 된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 기본이에요. 우리 뒤에 볼 내용들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또 내가 알고서 준비해 놓는 거랑 모르고서 뭐가 걸릴까? 난 무섭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오늘 한번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시 의무와 표시 광고제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표시 의무 간판에 대표자명 들어가죠. 그리고 표시 광고제. 우리 표시 광고제는 지금 너무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미 과태료 고지서 날라오신 분들 너무 주변에 많고요. 특히 다가구 지번 공개 안 한 것들, 과태료 폭탄 맞으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 광고제도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거래 완료된 거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거래 완료된 거 안 내리시면 과태료 최대 500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계약서 우리 보관 의무 있죠. 계약서 5년 동안 보관하셔야 되고요. 중개대상물 3년 보관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없어요. 집에 갖다 놨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계약서는 연도 꼼꼼하게 지키셔서 보관하셔야 되고요. 다 날짜를 뽑아서 이 계약서 보여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마냥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개시 의무 있습니다. 자, 우리 자격증, 등록증, 보수율표, 그리고 공제증서 요거 벽에다 걸어 두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 추가됐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걸어 놓으셔야 돼요. 요거 무조건 걸어 놓으셔야 되고요. 정말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 시험 공부할 때도 많이 했으니까 요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 벽면에 다 사업자 등록증, 특히 요거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 걸려 있는지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섯 번째, 등록인장 사용했는지. 우리 보면은 자격증 보면 등록인장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등록인장 도장을 사용을 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실거래 신고 내용들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를 체크해야 될 계약서를 아예 뽑아 오셨더라고요. 그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랜덤인지 아니면은 너무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높거나 낮다 이렇게 해서 뽑아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계약서를 저희는 다 보진 않으셨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개 정도로 리스트를 뽑아 오셔서 이 20개의 계약서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서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우리 하나하나 도장 빠진 곳 없는지 이런 것들 다 보시고요.
그리고 업계약서 없는지, 다운 계약서 없는지, 금액 확실한지, 계약금 날짜를 이런 거 정말 꼼꼼하게 보시니까 요거 준비 철저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 되는 내용들 찝어 드릴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 날인 빠진 곳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거용이면 주거용 사용하셔야 되고요. 상업용이면 상업용 사용하셔야 돼요.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으로 쓰고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으로 쓰면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최대한 공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시면은 우리 이 양식은 계속 변화를 해요. 계속 변화하는데 그거에 맞는 거 쓰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생긴 것들, 민간임대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쪽 부분 공란으로 만들어 두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보수 금액, 초과보수 없는지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니까 항상 보셔야 돼요. 중개보수랑 공란으로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8번 금지행위. 저희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기억나시나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쌍방대리, 초과보수 이런 것들. 금지행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지도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지도점검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과태료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우리 시험을 본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내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차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제 영상 한번 보시면서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지도점검 이야기 나누면 그럼 사무실 문 닫고 도망가면 안 되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도점검 나올 때요. 어디 부동산들을 돌아야 되는지 리스트를 다 뽑아서 오시고요. 그 리스트에서도 봐야 할 계약서들을 다 추려서 오세요. 뽑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불시에 오는 거라면 뭐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망갈 수 없고요.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떻게 피했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도점검 온다고 했는데 내가 문 닫고 그냥 잠수 탔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계약서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구청에 오세요 라고 연락이 온다고 해요. 이 계약서들 들고 구청으로 오세요. 방문하세요가 오기 때문에 내가 요거 보시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 요거는 확실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초보 때 사무실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도 점검을 보통 한다고 하고요. 초보 때 굉장히 세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무서운 걸 알고 제대로 하겠죠. 그런 것 때문인지 저도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중개사들 사이에서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진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대표님들 보면은 다들 초보 때 조금 세게 지도점검 받으셨더라고요. 자, 오늘은 지도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잘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저처럼 흑역사 만들지 마시고 항상 찝찝함 없이 깔끔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